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관과 함께 나이 듭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같은 나이라도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지치면 걷는 발걸음이 무겁고 기억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을 몸속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인생의 흐름이 매끄럽지만 막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당뇨를 운명처럼 여기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위험은 작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기고 또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큰 컵에 물을 들이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생활을 살펴보니 중요한 순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입안을 정리하지 않은 채 물을 마시니 세균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간단한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입을 헹구고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을 쐬고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호흡을 정리한 뒤에 물을 마시자는 것이었죠. 몇 주 뒤 그분은 아침이 훨씬 상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식사할 때 무엇을 먼저 먹느냐, 밤에 어떤 습관으로 잠자리에 드느냐. 이 단순한 순간들이 쌓여 혈관의 나이를 바꾸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습관부터 낮과 밤까지 이어지는 작은 루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의 첫 순간, 가장 중요한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물부터 마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휴대폰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의 첫 동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입안을 먼저 헹구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증식합니다. 심지어 항문보다 세균이 더 많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침 입속은 세균 덩어리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물을 마시면 세균이 고스란히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잇몸 혈관을 파고들어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치주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같지만 아침에 가볍게 입만 헹궈도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양치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침 햇빛입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눈으로 받아들이면 뇌가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으로 전환됩니다. 햇빛을 본 지 약 15시간 후에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잠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배를 부드럽게 반원 모양으로 쓰다듬는 대장 마사지도 좋은 습관입니다. 소화관의 길을 따라 손을 움직여주면 장이 자극을 받아 변비가 완화되고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혈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짧은 마사지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권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천천히 앉았다가 10초간 멈추고 힘을 빼며 앉는 이 동작에서 혈관 속에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넓혀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다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혈관의 나이도 젊어집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눈을 뜬 후에는 입을 헹구고 햇빛을 쐬고 배를 쓰다듬고 의자 앞에서 잠시 스쿼트를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해도 혈관은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안을 헹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에 숨어 있는 치주균은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치주균은 잇몸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높이며 장내 환경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염을 치료했더니 당뇨 수치가 호전된 사례도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입속에는 이미 치주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혀입니다. 입속 세균의 70%가 혀 표면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혀 위에 하얗게 보이는 설태는 세균의 온상이며 입냄새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양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혀는 민감한 점막으로 되어 있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가볍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혀 관리와 함께 제가 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혀 근육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채 혀를 잇몸 바깥쪽을 따라 돌리면 됩니다. 처음엔 5번 정도 시작해 20번까지 늘려보세요. 혀는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강해집니다. 혀 근육이 약해지면 삼키는 힘이 떨어지고 수면 중에 입이 벌어지면서 구강호흡이 늘어나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혀 운동은 작은 동작 같지만 구강호흡을 막고 수면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꼭 챙겨야 할 것이 침샘 관리입니다. 귀 및 턱 아래, 혀 아래에는 침샘이 있는데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타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타액은 세균을 씻어내고 입속을 촉촉하게 유지해 혈관에 부담을 주는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자기 전에 침샘 마사지를 해두면 밤사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곧 수면 중 혈관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무가당 껌을 씹는 것입니다. 껌을 씹을 때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압력이 뇌로 혈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5분 정도만 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와 침샘, 그리고 타액의 역할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양치, 아침에 간단한 혀 세척, 식후 껌 씹기, 자기 전 침샘 마사지. 이 4가지 습관만 꾸준히 해도 혈관은 훨씬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만 신경 쓰지만 사실은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장은 공복 상태에서 들어오는 첫 음식을 가장 탐욕스럽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단기간에 치솟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를 앞당깁니다. 따라서 식사할 때는 단백질과 채소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소화관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밥과 국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뚜렷하게 안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속도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음식이 곧장 흡수돼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사를 10분에 끝내지 말고 최소 20분은 천천히 하세요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면 요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은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 아니라 빨리 먹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얀 우동은 소금 함량도 높아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주 1회 정도로 제한하고 국물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메밀국수처럼 식이섬유가 조금이라도 많은 음식을 고르면 더 낫습니다. 소금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소금은 나트륨만 남겨둔 상태라 혈압을 올리지만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천연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양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 미네랄이 보충된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단, 반드시 카카오 70% 이상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달콤한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식이 땡길 때 작은 조각 하나를 식사 전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속도를 늦추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식탁에서 꼭 기억할 점은 4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밥과 국은 마지막에. 식사는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면은 가끔, 국물은 남기기. 소금은 천연소금으로, 간식은 다크 초콜릿으로.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식사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낮 동안의 자세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등이 굽거나 고개가 앞으로 빠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활량이 줄어들고 산소 흡입량이 감소해 혈액의 질이 나빠집니다. 결국 혈관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예방할 수 있는데 바로 턱을 살짝 당기는 동작입니다.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한 뒤 턱을 뒤쪽으로 눌러주면 목과 척추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일할 때나 TV를 볼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틈틈이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심코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많은데 구강호흡은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 혈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드로인 호흡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배를 최대한 안쪽으로 집어넣고 15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관에도 휴식이 찾아옵니다. 전철을 탈 때나 일하는 중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저녁에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는 입욕이 혈관에 가장 좋습니다. 이때 종아리와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부위라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다리를 칭찬하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수면 전 침샘 마사지입니다. 귀 및, 턱 및, 혀 아래에 있는 3곳의 침샘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타액이 분비되어 구강이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입안 세균 증식을 막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타액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살균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해서는 방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명을 켜둔 상태에서는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저녁 입욕으로 체온을 올리고 1시간쯤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불을 끄고 누우시면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빛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입을 헹구고 햇빛을 쐬며 간단한 대장 마사지와 스쿼트로 혈관을 깨우기. 낮에는 바른 자세와 코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안정시키기. 식탁에서는 단백질과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씹으며 소금은 천연 소금으로 바꾸기. 간식은 다크 초콜릿, 식후에는 무가당 껌으로 구강과 뇌혈류 지키기.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침샘 마사지를 하며 어두운 방에서 숙면하기. 이 단순한 습관들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